복잡하죠? 좀 복잡합니다. 여기가 중국 역사예요. 여기는 우리 한국 역사고요. 여기는 일본 역사입니다. 네. 근데 역사를 찾다 보니까 일본은 중국은 가장 이게 상나라고 그러는데 은주 시대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일본의 역사를. 그런데 원래는 하나라나 이게 은나라라고도 하고 상나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상나라의 상업이 좀 번성했다. 그래서 우리가 상업할 때 상자를 이 상자를 써요. 근데 역사에 공식적으로 기록을, 그러니까 유적이 나오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건 그냥 신화잖아요. 신화잖아요. 네, 신화. 네. 이것도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도 신화적 나라였었어요. 한 100년 전까지만. 근데 뭐 때문에 이게 신화가 아니고 역사가 된 거죠? 중요했어요? 갑골문자. 은나라 갑골문자가 1800년대 후반에 발견됐는데 그 갑골이 거북이 등에 이렇게 문자 쓰여져 있던 거죠. 그거를 해석을 해보니까 은나라에 대한 얘기가 써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갑골문자를 그러니까 이 시대 이 감정을 해보니까 이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나라가 역사 시대로 발이 잡게 되는 겁니다. 하나라는 여전히 미스테리예요. 하나라는 요순 때죠. 그죠? 하나라에서 은나라로 넘어갈게. 자, 중국의 요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 역사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 그 신화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잖아. 아이들이 말하는 그렇죠. 다 그런 거죠. 네. 이 말은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이건 이제 신화잖아요. 중국을 가면 지금도, 그러니까 천지창조에 비슷한 천지창조 신화가 있어요. 반고라고 하는. 근데 그 이후의 시대가 삼황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삼황 다음에 오제시대가 열리게 되고요. 근데 삼황에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뭐죠? 복희씨, 그죠? 신농씨, 여화씨. 이 세 개를 삼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신화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게 삼황이에요. 근데 이 삼황 오제에서 참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 보면, 그죠? 사마천에서 보면 헌왕인가? 제가 이게 자꾸 이런 거 외우기 싫어서도 그렇게 얘하고 전투를 벌인 게 나오죠.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붉은 악마들의 상징이 치우천왕이었죠. 그죠? 치우천왕. 사마천 사기에 보면 얘하고 베이징 근처에서 대격돌이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마천의 사이는 얘는 양자강 유역에 살고 있다는 걸로 나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치우천왕이 얘한테 집니다. 지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얘 황제가 결국은 천하를 중국을 통일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사마천의 사기는요. 네? 그런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떠받드는 어떤 상징물이냐, 중국 역사에서 묘족이 떠받드는 상징물이냐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도 소유권 문제가 일어나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는 좀 그렇습니다. 일본 역사는 기원전 12,000년서부터, 그러니까 빙하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부터, 그래서 기원전 3세기까지 기원전 200 몇십 년대까지를 그때는 조몽시대라고 그러죠. 일본 역사 시간을 배우나요? 네? 조몽시대. 근데 이거 몇 가지 그러니까 흔적들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냥 그런 시대를 통칭해서 일본에 그러니까 완벽한 선사시대를
그냥 조몽시대라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그냥 될 거예요. 기자조선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나라가 멸망하고 온 기자가 결국은 고조선의 왕이 되어지는 것을 기자조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자조선을 일부 학자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런데 고려까지만 해도 기자가 아까 공자가 기자를 굉장히 현자라고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을 유교학이 고려 때부터 막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고려까지만 해도 기자를 모시는 사당이 있었어요. 그런 정도로. 그러다가 위만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한나라에서 상나라로 넘어가는, 은나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역사적인 인물이 누가 등장을 하죠? 그렇죠. 강태공이 등장을 합니다. 강태공이 등장을 하잖아요. 주나라에서. 그렇죠. 그리고, 한나라의 마지막 왕이 주왕이었는데, 주왕이었어요. 주왕이 왜 이 한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누구 때문에 멸망하죠? 자 이제 여자 이야기입니다. 양귀비요? 달기. 달기. 양귀비는 당나라 때 있잖아요. 4대 악녀. 악녀. 자 오늘 제가 4대 악녀 중에 두 사람의 악녀 얘기를 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나라, 그러니까 아까 상나라라 그랬죠. 여기에 주왕이 있었는데, 주왕이 하여튼 달기가 뭐 예뻤던 모양이에요. 예뻤으니까 그렇겠지. 원래는 주왕은 엄청나게, 그러니까 좋은 현군, 성군이었대요. 근데 달기에 빠지면서부터, 그러니까 이때 생긴 뭐 주지육림이 무슨 말이냐고. 술로서 연못을 만들고 고기로서 숲을 이루는 그런 이때 달기 때 만드는 주지육림이라는 말이 생긴 거고. 주지육. 달기가 어느 정도 악녀였냐면 사람을 죽이는 거를 아주 예사롭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즐겼고 어떻게 죽이냐면 예를 들면 뭐라 그러지 이렇게 통 같은 데다가 기름을 막 발라놔. 기름을 막 발라놓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숯불로 쫙 깔아놔요. 그 숯불로 다 밑에 막 탁. 그리고 그 긴 결의를 기름을 발라놓은 데를 사람을 걸어가게 맨발로.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겠어요? 미끄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미끄러져가지고 그 숯불에 막 타 죽어가는 것들을 즐기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술판을 벌이고. 심지어 궁녀를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술독에다가 술을 이렇게 이만큼 주면서 이걸 다 마셔라. 그러지 않으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같이 즐기면서 파티를 하는 정신병자네요, 그 정도면. 그렇겠죠. 정상이 아니지. 그러니까 인간의 사실은 어떤 폭군적 기질이 분명히 조금 권력을 가지게 되면 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라를 무찌르는 게 주무왕인데 주나라를 이제 주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무왕인데 혹자는 그래서 무왕이 주왕을 이거를 공격하기 위해서 보낸 첩자였다 달기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대놓고 막 완전히 개판 나라를 만들었겠느냐. 주무왕이 결국은 새로운 도저히 이제 뭐 이런 엉망의 나라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일종의 이제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지. 그렇잖아. 구테타를 일으키는데 구테타를 일으켜서 제일 사람을 찾고 돌아다녀서 결국은 찾아낸 게 아까 강태공이에요. 네? 근데 강태공이 아시다시피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이었죠? 응?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지만 이게 간략하게 정리하면 그러니까 벌이도 시원찮고 결국 처자식도 다 떠나고 혼자서 그냥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나이가 70이 넘어서야. 그러니까 세월을 낚는다고 그래요. 70이 넘어서야 결국은 주무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강태공이 주무왕을 도와서 이 은나라를 치고 바로 주나라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역사에 제나라가 있죠, 그죠? 제나라가 산동만도지. 산동만두를 중심으로 했던 중국의 제나라는 전부 다 이 강태공의 후손들이 다 들리는 나라였어요. 제후 땅을 이렇게 주면서. 그래서 강태공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1046년서부터 776 이런 횟수는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이때 역사는 아시다시피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것들을 기록으로 거의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요때가 춘추 전국시대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춘추 전국시대. 서주 동주는 뭐냐면, 그러니까 수도를 옮기는 거예요. 서쪽에 있던 수조를 동쪽으로 옮겨서 그때는 서쪽에 있는 서주는 서주, 동쪽에 있는 건 동주 이렇게 옮기는 과정들은 뭐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때 춘추 시대 때 대표적인 우리가 인물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공자가 아까 나타나는 거예요. 공자, 노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춘추. 전국 시대에는 누가 제일 두각을 나타내죠? 맹자죠. 맹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그 제나라의 아까 제황공 그죠? 이 바로 춘추 시대 때 요때 나타나게 됩니다. 주나라는 그러니까 임금의 나라였던 거고 나머지는 다 제후 국가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나라에서는 우리가 관포지교 유명한 관중과 포수가 얘기가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가 그러다가 춘추 전국시대를 마감한 게 이게 누구죠? 진시황이죠. 진시황이 그래서 중국을 제대로 그 제후국들을 다 통일한 최초의 임금인 거죠. 이 춘추 전국시대 제후국 중에 맨 외쪽에 있던 진나라 있죠. 그 진나라의 후예였어요. 뭐 이게 여부리도 있고 막 여러 얘기가 많이 뭐 이제 진시황인데 진시황은 얘기가 다 아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진나라를 세우고 스스로가 황제라 그랬어요. 왜? 아까 사황오제였잖아요. 그래서 이 황자와 제자를 따라서 그때부터 중국 역사에서 황제라는 용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진시황의 업적을 뭐로 볼까요? 우리가? 진시황의 업적은 딱 하나가 제일 큰 거예요. 어떤 거? 나라를 한 세 가지로 통일했다. 화폐, 언어, 땅 통일. 언어라기보다는 문자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글쎄, 그때 당시에는 진시황은 언어라고 했어요. 네, 그 문자라고. 후에 이제 문자로. 한문이 지역마다 다 통일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통합한 게 진시황이었어요. 세 가지 통일했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춘추 전국시대를 우리가 제자백가 시대니까 오만 얘기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나 소나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분석행유라는 게 있잖아요. 진시황이 분석행유는 막 책들을 다 부살났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주 나쁜 임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냐면 제발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는 책들은 다 버리자. 그래서 필요한 책들만 다 남겨놓고 다 재정리를 한 거예요. 사실 엄청난 업적을 세웠습니다. 실질로. 자, 그럼 진시황은 어디 사람일까요? 한족일까요? 여러 가지 의견. 몽골 민족이라는 게 설화가 맞아요. 우리가 중국 역사에 보면 아까 중국의 한족을 가운데다 놓고 이놈아들이 이쪽에 있으면 뭐라 그랬죠? 동이. 그죠? 이쪽에 있으면 남만.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으면 북적. 네. 서쪽에 있으면 서유.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 이게 그게 다 오랑캐, 뭐, 무슨 뭐, 거미, 뭐, 개, 여우, 막 이런, 하여튼 안 좋은 얘기들이야. 저는 사실
불쾌한 게 뭐냐면 동의할 때 이자가 뭐 어떻게 쓰죠? 오란 페인트. 뭐 어떻게 쓰더라?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뭐 큰 화를 가진 뭐 이렇게 우리는 미화해서 얘기를 해. 네, 근데 결론은 뭐죠? 그냥 오랑캐 이자예요. 북쪽 소유. 진시황은 아까 서쪽 근방에 있었던 진나라였었어요. 아까 제후국은 그쪽 출신이었어요. 이 서윤이. 서윤도 결국은 뭐냐면 이 북방민족의 한 계통이었던 거예요. 그쪽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전통 한족은 그 이후에 한나라를 세운 사람들을 한족이라고 해요. 한고조 유관. 한고조 유관. 네. 그때부터 이제 한족이 나오고. 그렇지. 그래서 한족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중국을 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나라 때문에. 한고조 유방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진시황에 있어서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이야기해야 될 것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오른쪽에 있었던 게 뭐지? 지금 글씨가 보이나요? 이게 흉노. 그죠? 흉노. 얘네는 BC 3세기경부터 시작해서 AD 기원 91년에 흉노가 결국은 멸망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네? 멸망의 AD 91이 뭐냐면 이 후한 때예요. 네? 후한 때. 이 후한이라는 게 왜냐면 한나라 한가 고조가 유방이 한 고조 유방이 나라를 세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지 쭉 끌고 가다가 신나라는 게 생겨요. 이 한나라의 재상이었던 왕망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가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자기가 황제라고 해. 그래가지고 그때가 AD 8년 23년까지 요때 딱 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 한나라의 황족의 후예가 다시 또 쿠데타를 해서 멸망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앞선 거는 그래서 앞에 있는 한나라다. 그래서 전한, 뒤에 있는 것은 후한이라고 이렇게 신나라를 선점으로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이 후한이 흉노족을 멸망을 시키게 돼요. 그런데 이 흉노족은 지도를 하나 잠깐 그리겠습니다. 지도를 못 그리더라도 여기 일본이 이렇게 일단 치고 여기가 요동반도예요. 그죠? 여기는 산동반도예요. 여기가 우리 이제 한반도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 황하. 그죠? 황하. 그리고 요렇게 흘러가는 게 양자강. 장강이라고도 해요. 양자강. 이 두 개가 중국에 있었는데 중국의 방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중국의 역사는 요 일대에서 일어났던 역사들이 결국은 중국에 얘네들의 한족의 중심은 여기일 뿐이었었어요. 그래서 얘네를 관점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쪽으로는 동쪽은 다 동이야. 네? 요쪽 심지어 어디 양자강 있던 요 일대에도 다 뭐죠? 남만이야. 네? 요 일대도 얘는 북쪽이야. 여기는 서유이에요.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흉노는 바로 이 일대 지금 얘기하는 그러니까 몽고 지역 요 일대에서 대부분 발언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라인을 따라서 요렇게 흘러가는 강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거를 요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하를 중심으로 동쪽이 요동인 거고 왼쪽이 요서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대흥알령이라는 큰 산맥이 있어요. 이게 소흥알령이라는 산맥이 있고 이 산맥을 중심해서 이쪽은 아무래도 대흥알령을 중심으로 한 쪽이 사실은 우리 쪽 세력들이었던 거고 이쪽이 방금 얘기했던 일반 북방민 몽골족들의 활동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한참 떨어진 게 아니라 대부분
요 근처에서 전부 다 흥해요. 그러니까 유목민이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부족인데 그 중에 힘센 놈이 옆에 부족 통합해서 그래서 나타나게 돼서 힘을 키운 게 이제 다음들이 흉노가 되는 거예요. 그럼 흉노가 결국은 이렇게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도 공격하고 막 공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세력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방금 아까 춘추 전국시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도저히 흉노족을 감당이 안 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성을 쌓은 게 무슨 성이죠? 만리장성을. 만리장성을 1차적으로 완성한 게 그래서 진시황이 완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더 증개축해서 완성하는데 명나라 때까지 완성을 하게 되는 건데, 응?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데 얼마만큼 흉노족이 대단한 민족이었냐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면, 당시 한나라의 왕족이 귀족이 호위무사 기병들을 100명을 데리고 이렇게 쭉 가고 있었대요. 가고 있었는데 흉노족들이 세 놈이 지나가고 있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세 놈밖에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저것들 그렇지 않은데 항상 감정이 안 좋으니까 저것들 때려잡아. 그 자기네 기병 100명을 딱 보냈어요. 100명을 보냈는데 100명이 한 명도 남지 않고 3명한테 다 죽임을 당해. 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얘도 기병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구려 얘기하고 막 이럴 때 말을 타고 가면서 활을 쏘는 거죠. 그죠? 당시의 기병들은 말을 타고 가면서 활을 쏠 줄 몰랐답니다. 흉노족들은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말을 타고 막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칼로 일해줘야 되는데, 예? 얘네는 멀리서 가면서 말을 타고 가면서 활을 쏘는 거예요. 다 맞은 거예요. 그럼 3명한테 100명이 못 당하는 거야. 그 정도로 기병 기마술이 그냥 단순히 기마술이 창칼을 쓰는 기마술이 아니라 얘는 활을 쏘는 기병이었던 거예요. 흉노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기존의 무기 체계로는 이 한나라나 진나라가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한번 얘네들은 기병들이 그러니까 한 몇백 명 한번 그냥 숫대만으로 그냥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돼. 그래서 그거를 진시황도 이 흉노족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은 이 금을 만리장성을 긋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흉노족이 대단한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결국은 이 여러 그러니까 다 부족 형태의 연맹체 형태잖아요, 이게. 예? 부족의 연맹체 형태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결국은 이 부족의 최고 수장이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면 결국은 이탈 세력들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흉노가 결국은 힘이 좀 약해지게 되면서 끊임없이 한나라와 이 긴 기간 동안 진과 한과 이 춘추에서 이 긴 기간 동안 중국과 끊임없이 주고받고 해서 결국은 후한에 결국은 지게 돼요. 그 한무제한테 지게 되면서 결국은 AD 91년에 흉노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흉노가 망하고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망하게 됐어요. 이제. 망하게 돼가지고 흉노가 결국은 이 부족들이 결국은 뿔뿔뿔들이 이제 계속 서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서쪽으로 가서 어디까지 갔다고 그랬죠? 얘네가 유럽까지 가게 돼요. 유럽에서는 그래서 이 흉노를 뭐라고 부르는 거죠? 유럽에서는 흉노를 질문. 정의적. 예? 정의적. 유럽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죠. 훈족. 유럽 세계에서 그때다 미개했던 유럽 세계에서 훈족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러니까 전투력을 가진 놈들이야. 이거는. 이건 분명히 하늘에서 보낸 이 군사들인 거야. 치고 빠져나가는데 약탈하고 그러니까 한 번 몇십 명도 안 되는데 얘들이 쫙 한 번 가면 그냥 말을 순식간에 쑥대받는 거고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실제로 얘는. 그래서 훈족들이 나중에는 뭐냐면 헝가리의 기본적인 민족이
다자르족이라 그러는데 다자르족이 결국 훈족의 후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헝가리 민족의 가장 큰 족은 훈족입니다. 이 훈족의 원은 근데 이제 생김새는 달라지죠. 아까 이제 끊임없이 혼혈을 거듭하면서 이제 달라지게 되지만 근본적으로 그래서 헝가리나 이런 쪽에 동유럽 쪽이나 중앙아시아 쪽에서는 마찬가지 여전히 이게 남아 있어서 북방민족 몽고족에 있어 몽고족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우리가 예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흔히 우리한테는 엉덩이에 아기 때 몽고 반점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혹시 다 그런 거예요. 터키나 이런 쪽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흉노족이 결국은 훈족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나라만 생각하고 몽골 징기스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흉노족 때부터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한나라 때 아까 한나라는 고조가 유방하고 누구하고 싸워서 고조가 이기는 거죠? 항우. 그죠? 사실은 항우는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던 장수였었어요. 제후였었어요. 근데 한 고조 유방은 제대로 한 번 이겨본 적이 없었었어요. 막판에 한 판에 그러니까 인생은 막판 한 방이 중요한 거예요. 막판이. 결국은 항우가 결국은 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면초. 뭐지 말도 죽이고 자기 여자도 죽이고 다 그렇게 하죠.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사자성어를 말하면 사면초가라 그러잖아요. 사면의 초나라 소리가 그게 한고조의 작전이었던 거예요. 뭐냐면 이 초나라 병사들 앞에 한나라 병사들이 전부 다 초나라 노래를 불러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나라 초나라 병사들이 뭐냐면 이 전투력이 배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고향 생각에 향수병에 그러니까 더 전투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끝나버리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고조 유방에 당시에 또 재밌는 또 두 번째 악녀. 아까 첫 번째 악녀는 누구였죠? 달기. 두 번째 악녀는 여태우입니다. 여후라고. 여태우. 그러니까 4대 악녀를 우리가 얘기하면 달기, 그 다음에 여태우. 여태우는 지금 아까 한나라 때 사람이고, 그 다음에 측천무 있죠. 측천무 있고, 마지막에 청나라의 말기에 서태우가 있죠. 그죠? 이렇게 4명을. 여태우는 어떤 나쁜 일을 했을까요? 어느 만큼? 네? 자기 아들을 왕을 만들기 위해서 적신들 다 죽였죠. 뭐 이런 왕을 만든 사람 다 죽였죠. 제가 아까 이름들은 다 제가 기억을 못해도 그냥 개요만 제가 그 신문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한 고조하고 이게 유방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한나라가 다 유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여태우가 있어요. 이게 보마누라예요, 여태우가. 네? 근데 한고조가 둘째 부인을 들였어요. 네? 근데 참 예뻤던 모양, 참 심성 돋봤던 모양. 첫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여태우한테 난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제가 아들 이름은 모르겠어. 아들. 여기서도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태자잖아요. 태자. 얘가 태자였어요. 근데 한고조가 너무나 얘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폐위를 시키고 얘를 태자를 만들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척부한테 빠졌었어요. 그니 여태우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우, 가만 무엇보지. 한고조가 죽었어요. 나이가 먹어서 이제 죽고, 그래서 아들이 이제 태자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들이 임금이 이제 황제가 됐는데 심성이 굉장히 고왔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아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제후국 되면서 조왕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얘가 언제든지 위협적 요소잖아, 자기 아들한테. 그렇지. 그래서 아들을 이제 죽여야 되겠어. 응? 근데 얘가 아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얘를 의붓 아들, 그러니까 배다른 동생이거잖아요. 이걸 죽이려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도 너 가지 마. 가지 마. 그런데도 이제 계속 불러대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서 하루는 불렀어, 이제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제 왔어. 오니까 임금이 이제 태자가 이제 황제가 계속 얘하고 같이 24시간을 같이 생활하는 거야. 같이 먹고 자고. 손을 못 쓰게.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 어쩔 수 없이 신하들하고 사냥을 나갔어요. 사냥을 나가는 날, 그날을 옳다구나. 그래서 그날 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여, 결국. 이렇게 죽여.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끝났으면 그냥 여기까지는 악녀라고 얘기 안 하잖아. 그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꼴보기 싫잖아. 그렇지. 이거 어떻게 죽여야 되겠어요? 우리가 죽일 수 있는 방법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죽일 수 있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보자고. 꼼자리 선수. 예? 어떻게 죽였어요? 단번에 안 죽이나 보죠. 그렇지, 단번에 죽이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안 나와요. 항아리에 넣었어요? 예? 항아리에 담았어요? 아, 항아리에 담진 않았어요. 사지를. 응? 아, 그거는 제가 입으로 담기도 정말 뭐한데, 촉부인을, 어떤 인간이 이렇게 입이나 코나 눈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다 막았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실화가 아니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아, 근데 어쨌든 역사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예, 예. 죽였다고 나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누나를 다 파요. 그래서 앞을 못 보게 해. 그 다음에 귀에다가는 김을 서리게 해서 귀를 먹게 해. 그리고 혀를 잘라. 그러면 안 못 보고 못 듣고 말을 못 하죠. 그죠? 근데 그것으로 끝났으면 또 얘기를 다 해. 양팔과 양다리를 다 잘라. 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돼지 우리에다가 이걸 던져라. 응? 돼지 우리에다가. 그리고 나서 그럼 죽이지 왜 저랬어요? 어태호가 아들을 불러서, 야, 우리 돼지 우리에 재밌는 동물이 짐승이 하나가 뭐가 있다는데, 살아있는 것이 하나 있다는데 구경 가자. 그래가지고 아들을 데려간 거야. 근데 아들이 가서 보니까 정말 뭐 사람같이 생겼는데 사람도 아니고 하여튼 뭐 되게 망측한 게 돼지 우리 안에서 그렇게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지. 결국 거기서 이제 죽어요. 죽기는. 하는 거예요. 촉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지? 이제 둘째 엄마인 거지. 쉽게 얘기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심성이 곱다 그랬잖아요. 그 충격에 아들이 이 병에 걸리게. 미칠 것 같아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고 뭐 한가는 6개월이다 1년이다 그러면 끙끙 알아. 그러는데 이제 겨우 정신을 차렸어. 정신을 차렸는데 그때부터는 뭐냐면 똑같이 이제 세상 말세다 이제 뭐 마음대로 그냥 결국은 오래 못 살고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6년인가 정도만 살고 그래서 죽게 돼요. 물론 당연히 척부인의 뭐 외척들은 다 뭐 이미 모자를 당해요. 그렇게 해서 척부인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돼지 인간 뭐 이런 글로 해가지고 나오는 그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는 역사는 참 항상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건 정말 나쁜 년이잖아. 근데 여태우가 이 아들을 대신에 섭정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때가 한나라의 기반을 다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제도를 여태우가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똑똑하네. 축전무도 그렇고 달기는 사실 좀 상황이 다르지만
그러니까 서태후도 그렇고 실제로 그렇게 악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왕권 강화와 엄청나게 많은 제도들을 만들어내요.